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회동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어제 ICBM 도발이 현재 신구 권력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효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신구 권력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정면 비판하자 문 대통령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시지 마라면서 맞불을 놓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양측의 갈등이 출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먼저 윤 당선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예.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또 그 정부의 모든 것들을 넘겨줘야 되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이것이 신구 권력의 대결인 것처럼 자꾸만 오히려 불씨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수현 비서관이 덕담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라고까지는 저는 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만 하시지 왜 남의 말은 듣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저는 문 대통령의 의사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청와대 비서진들의 저는 덧붙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퇴임하시면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제는 뭐 정치 일선에서는 활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청와대 비서진들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실은 이 원만한 인수인계에 본인들의 일종의 기득권이나 이런 뭐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런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격이 없이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덕담만 나눌 일인가라고 보면 오늘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과 아울러서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죠. 과거에도 미사일을 쐈는데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개성의 남북 연락소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건립된 것들이 폭파되었는데도 사실 그때도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북한의 봐주기 아니면 미온적인 입장을 펼쳐왔던 어떤 그러한 전적이 지금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무언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이 됐든 원만한 인수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선인 측이 뭔가 문 대통령에게 서운한 게 한 게 있다면 먼저 대통령께서 큰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원래 사람 좋기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화한 성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온화한 태도로 또 협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만남과 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조금 전 화면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참 유감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국민들께는 참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스스로들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국민의 이제 피로도가 높았는데 예.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민망하고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0.7%의 차이라는 거는 민주당에게는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이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겸손하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인수위나 당선인의 모습이 그러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 관련해서 측근들의 날선 공방이 지속이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대통령과 또 당선인 사이에 또 이제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예.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지금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뭐 거래에 빗대어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유인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5년간 부여한 어떤 책무와 권한일 뿐이지 이게 뭐 집을 사고 파는 걸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또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서로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제 문제의 촉발은 한국은행 총재 임명 그 지명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였는데 대통령께서 그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선인과 내가 결정하자라고 한 취지는 지금 그동안에 측근들의 어떤 공방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비서관에게 또 경고장을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SNS에 올린 글도 내리고 했었는데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에 그런 뭐 이를테면 역겹다라는 표현이랄지 뭐 대선 불복 아니냐랄지 뭐 이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했을 때 과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 간에 서로 계속 얘기가 다르잖아요. 국민들 보기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할 일인가라는 점에서도 피로도가 점점 쌓여간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박수현 수석이 과연 이 부분까지를 뭐 대통령이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제 그 말까지를 전달하는 게 맞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은 좀 생략돼도 좋았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다른 또 되치기가 또 온 셈이죠. 그래서 덕담이라고 얘기하지만 덕담만 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에는 덕담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북한의 이 용납할 수 없는 이 도발에 대해서도 그간 해온 그 지난 5년간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한미 간의 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밀하게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덕담하면서 다른 얘기도 하는 것이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나야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여러 차례 만나고 부부동반 모찬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인사권 가지고 서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협치와 소통이 우선되어야만 이런 감정 싸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법과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좋아하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표현을 빌자면 이거는
법대로 하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러나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서로 좀 협력할 부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아예 인사권 자체를 넘겨야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양측의 충돌이 이 청와대 이전부터 인사권, 검찰 수사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수위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업무 보고를 거부한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업무 보고를 거부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저는 표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그거를 하루 전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뭐 추미애 장관은 부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부하로 생각하는 검찰총장이었던 부하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연수원 동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적인 관계로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공사구별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위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굉장히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였는데요. 5건 중에 4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뭔가 잘못된 것에서 대항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수사권인지 아니면 여당과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압력처럼 이루어진 수사권인지 저는 지금쯤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중대한 것에 대한 특히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었는데 그렇게 정면으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공개적인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비서관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하신 이 장관들의 이런 적절하지 못한 행동, 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본인들의 정치를 위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면 이게 가당키나 한 행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다음 주 화요일에 꼭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차질 없이 인수인계가 가능할까요? 이제 인수위의 업무 보고, 부처가 업무 보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수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인수위가 앞으로 그 해 나가야 될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는 거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 부처가 인수위에 보고할 때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검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대검 보고는 뭐 1시간 정도 마쳤다고 하잖아요. 또 김모수 검찰총장도 태세 전환을 한 건지 과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지휘권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던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부처의 업무 보고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하루 전날 이렇게 굳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정 부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범계 장관이 생각하는 이제 수석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거나 또는 예산 독립 또 조건부로 반대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검찰 뭐 개혁이냐 이거는 검찰권의 강화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업무 보고 하루 전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굳이 하셔야 했는가? 그냥 업무 보고 하는 가운데 부처의 입장을 보고하면 됐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수위가 그렇다고 해서 점령군처럼 안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일성이었는데 그 전날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과천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보이콧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그래서 군기잡기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런 게 사실 점령군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보고는 받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로 미루면 지금 이 법무부의 입장 변화가 뭐 크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개혁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양쪽 다 조금 한 발씩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인수위가 역대 이렇게 보이콧을 하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안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인데 오늘 이제 여가부 업무 보고가 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라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가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고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럼 폐지에 반대한다고 하면 또 보이콧 할 것인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선거 캠페인 동안에 후보가 그 근로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하고 굉장히 다른 공약을 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인수위가 일단은 조금 원활하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한 차례 만남도 갖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어떤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는 신구의 권력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어제 동해상으로 북한이 ICBM 화성 17형이라고 발표를 한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와대 이전에 있어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그러니까 현 정부 그리고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 사이에서 말이 계속 달랐었는데 이번 ICBM 발사가 그전보다는 더 엄중한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 청와대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 같이 엮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청와대 이전의 어떤 공사 규모라든가 또 안보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초점을 청와대 이전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ICBM 발사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 오해를 낳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 ICBM 발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에 ICBM을 추측해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안보 공백 또 북한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결국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취소한 걸로 확정이 됐지만 그 전부터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즉 미사일을 만드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미사일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갖고 사실 호들갑에 가까운 이런 식의 안보 대응을 한다는 건 그동안은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이양하기 전에 끝까지 본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그동안 실행했던 남북 협력, 또 비핵화, 그다음 미사일 발사 유해 조치와 관련된 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꾸만 이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청와대 이전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해서 사실은 레드라인을 경고받았고 결국은 자동적으로 유류 공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보리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비협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제재가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ICBM 발사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한국을 떠나야 되고 미군 철수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을 때에 안보리에 가서 미군이나 연합군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ICBM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은 정말 사전 준비 없는 종전선언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대대적으로 보여준 거다. 대통령께서는 꼭 임기 마지막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책 그리고 그동안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무엇을 또
차기 정부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인수인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성급한 종전 선언 그리고 청와대 이전 관련 짓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영향은 받겠죠. 딱히 이걸로 뭐 그 집무실 이전하는 것과 뭐 100% 연계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부당하고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2017년 대북 제재 유엔에서 결의한 거는 아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뭐 100%죠. 그러나 어제 발사한 ICBM 이제 모라토리움 파기와 관련해서 유엔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결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제재는 어려워도 미국이 아마 독자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는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이 작은 도발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은 바로 이제 핵실험이나 이 ICBM 발사 같은 것에 스스로 이제 그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내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야 또 인수위, 백악관도 참고 있었는데 백악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비판 성명을 내고 규탄 성명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할 때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야 간에 또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더더욱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에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강력 대응하면서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당선인께 보고를 드리도록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지겠죠. 국방장관이건 서울안보실장이건 보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고리로 해서 좀 만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필이면 정권 2학기에 북한의 도발은 늘 있어 왔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4년간 그래도 지켜져 왔던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 이것은 북한 뭐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것은 이어지는 핵실험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ICBM 발사를 깼기 때문에 핵실험도 충분히 또 4월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미연합 훈련할 때 늘 도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선대 타격이나 또는 뭐 내가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고칠 테니까 맡겨만 주시면 이런 얘기들도 일정 부분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안보에 여야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 이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가 있는 이 동안에 발사를 한 것이고 또 정권 2학기에 아마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흔들림 없이 그 동맹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으로 가면 답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선인도 앞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도 아마 이런 안보 문제가 상당히 벌써부터 이제 취임 전에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기조가 상당히 보다 강경한 기조였고 오늘도 당선인 측에서는 북한을 엄중 경고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작될 새 정부의 대북 기조, 앞으로 강대강 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저는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이제 새로운 문재인식 햇빛 정책을 해왔죠. 참고 인내한다는 거 저는 국가적 위협 앞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안타깝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분노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고요. 거기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저는 지난 5년간 국민들이 다
깨달으셨고 이미 그것이 모든 것으로 증명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저런 발언을 갖고 북한이 자극될 정도였다. 그러면 여태까지 5년 동안은 도대체 뭐를 했다는 겁니까? 5년 동안 저는 노력을 저거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실수록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실패 또 그동안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본인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선인 핑계 대실 거 없습니다. 5월 9일까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시고 다시 재발 방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시급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마지막 임기 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했고 그리고 군에서도 이제 그 5발을 또 대응 사격을 발사를 했죠. 5년 동안에 이제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공든탑이 이게 무너지는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강대강대치로 갔을 때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때 넥타이를 서로 바꿔 차고 그렇게 했던 기억을 다 하실 텐데요. 그때 분명히 DJ의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 포용 정책이나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기회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추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이 계속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아무래도 강성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던 거는 사실은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거를 모라토리엄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지난 1년 넘어 지금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미국의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5월 말에 이제 한국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그때는 대통령이시겠죠. 을 만나서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북미 대화의 재개에 나서는 것, 또 그 가운데에서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남한을 패싱해버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연합 훈련에 있어서 노력해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강대강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결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도 어떤 약을 쓰다가 그 약이 듣지 않으면 약을 바꿉니다.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강대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취했던 모든 조치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 특히 외교는 결국은 힘의 싸움이고 힘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그런 연대도 있었는데 이것들의 균열이 중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입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문재인식 평화를 외치고 또 교류를 주장했던 이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는 걸 자꾸만 강대강이라는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씌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 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회의 직후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김은혜 대변인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직 그 브리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와대의 추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 연락 온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화를 제의한 이후에. 그러면
이 ICBM 발사를 고리로 회동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기도 했지만 아직은 실무 협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부의 대응을 소상히 설명을 드려라라고 그 지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주말인데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보적으로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 그게 현실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 당선인께서 지역을 좀 네. 순회하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대통령과의 만남도 그렇고 또 아마 그런 보고를 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이제 오늘부터 3일 사이에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를 꿀꺽 삼키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군에서 대응 발사한 것부터 또 향후 바이든 대통령 또 그 방안까지 뭐 포함해서 국제사회 그동안에 대응해왔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설명할 오늘 중으로도 저는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이제 뭐 실무 간의 협상이 없었다, 뭐 아직 얘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곧 연락을 하겠죠. 그거 또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 일정을 가면 이번 주 주말 안에는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어떤 지금 이제 뭐 실무적인 얘기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뭘 먼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김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오늘 어떤 실무적인 접촉이나 내용이 전달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언제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실무적인 협의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